안녕하세요. 돈요정 민키 언니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제 영상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키 언니가 월급 120만 원으로 5년 만에 종잣돈 1억 원을 어떻게 달성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월급이 적고 사회초년생인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미 월급을 많이 받으시거나 재테크를 잘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노하우는 현재 직업에서 받고 있는 월급에 만족하지 않는다입니다. 민키 언니가 처음 받았던 월급이 120만 원이었어요. 세금 떼고 뭐하고 하면 108만 원 정도였는데요. 물론 지금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한 180만 원, 200만 원 초반 정도 받는 걸로 알아요. 사회초년생 분들이. 근데 8년 전에, 제가 처음 취직했던 8년 전에는 12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민키 언니는 능력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 월급을 어떻게 하면 뻥튀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더니 아무리 제가 능력을 키워서 이직한다 그래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방법은 월급 외 수입을 창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도 잘 못했고요. 또 그런 경제적인 지식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그때 당시에는 노동 수입에 집중했어요. 몸으로 뛰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는 직장에 다니고 또 주말,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야간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고요. 또 일요일에는 과외 같은 것도 했어요. 그래서 월급의 수입을 창출을 했습니다. 노동 수입을 통해서요. 제 직장에서 많은 수입을 받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이 방법, 투잡, 쓰리잡, 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직장이 정말 야근이 많거나 또는 주말에도 많은 출근을 요하는 직업에 있는 분들은 해당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요즘은 쓰리잡, 투잡이라고 안 하고 N잡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직장에서 얻지 못하는 힐링과 만족감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 그것을 직장 외에 다른 직업이 있다 해서 N잡이라고 불러요. 이런 N잡을 창출하시면 조금 더 즐기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면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수입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왜 이런 말이 있어요. 지중해 부자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람은 돈을 딱 자기 체력만큼 번다 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듣고 한 방에 머리를 탁 맞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내 체력을 조금 더 부자 근육, 부자 체력을 키워서 월급이 많지 않더라도 N잡 또는 투잡, 쓰리잡 또는 이직을 통해서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노하우는 선저축과 후지출을 하는 거였어요. 이건 많이들 들어보셨죠?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부자 습관을 기를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욕구의 동물이에요.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또 놀고 싶고. 그런데 이걸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써야 되고요. 또 돈을 벌지 못해요. 쉬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 역시 그랬어요. 저 역시 처음부터 돈을 잘 모았던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공동저자로 쓴 책 90년생 재테크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실제 제 카드 내역을 인증했는데요. 저는 월급 120만 원을 받으면서 무려 카드값을 500만 원 이상씩 매달 썼어요. 이랬던 제가 어느 한순간 계기로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경제 망랑이었기 때문에 또 부자 습관이라든지 근육 같은 게 전혀 붙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강제적인 게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저축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꼭 선저축, 후지출을 하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선저축과 후지출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습관이 몸에 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부자 습관은 부자로 만들어주는 습관인데요. 이렇게 선저축과 후지출을 해서 지출 금액, 예를 들어 120만 원에서 50만 원 지출 예산을 잡아서 5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생활했으면 이게 잘 운영이 됐으면 다음 달에는 조금씩
지출 금액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나중에는 지출 금액이 줄어드니까 저축 금액이 점점 많아지겠죠. 실제로 돈 요정 민키 언니도 몸에 습관이 배면 바로 예산을 수정해서 지출 금액을 줄였어요. 그래서 적은 월급에도 점점 더 많은 저축 금액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노하우는 저축률 향상에 그리고 저축률 자체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사회초년생인 분들은 월급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서 아껴서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저축률에 집중하고 저축률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축률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 월급이 많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그나마 마인드 컨트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고요. 또 저축률 향상에 집중하다 보면 사회초년생인 분들이 이직을 통해서 또는 승진을 통해서 월급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월급 외 수입을 창출해서 전체 수입이 상승됐을 때에도 이 수입이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축 금액이 많아져서 결국은 종잣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돈을 월 5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쓸 거 다 쓰고 놀면서 40%의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40%면 월 2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200만 원을 1년간 저축을 하게 되면 2,4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요. 10년이면 2억 4천이라는 어마무시한 목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급여인 200만 원으로 B씨를 설정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B씨는 월급 200만 원에서 아껴서 70%를 저축합니다. 70%면 약 60만 원 정도 지출을 하는 거고 140만 원을 저축을 하게 되는데요. 140만 원을 1년간 저축하게 될 시 1,92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하실 수 있고요. 10년이면 약 2억 원 가까이의 목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저축률이 낮아도 저축 금액 자체가 많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인 분들처럼 정말 아껴서 저축률을 높인다 하더라도 저축 금액 자체가 당연히 월급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마인드가 흔들려요. 저축은 정말 마인드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인 분들은 나는 저축 금액이 이거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 월급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축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저축률을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수입이 많아졌을 때도 저축률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축 금액이 많아진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저축률 향상을 위한 부자 습관을 기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노하우는 돈을 쓰지 않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욕구의 동물입니다. 돈 쓰고 싶고, 놀고 싶고, 자고 싶고,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하다 보면 돈을 벌지 못하고 또 돈을 쓰는 생활 습관이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즐길 거 즐기는데 이 즐기는 것이 돈을 쓰지 않게 하면은 더 좋겠죠. 그런 생활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찾아다녔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데이트를 할 때 동네의 도서관이나 아니면 카페 같은 데서 같이 공부하면서 자기 개발도 하고 하는 데이트를 많이 했고요. 또 축제 같은 거에 많이 갔어요. 축제는 입장료도 거의 없고요. 또 축제에 가면 이벤트가 많이 있어서 생필품이라든지 경품 같은 거를 또 받아올 수도 있거든요. 남자친구와 벚꽃 데이트도 하고 또는 다른 데이트도 축제에서 하고 경품도 받고 돈도 안 쓰고 이게 얼마나 일석삼조의 데이트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데이트뿐만이 아니에요.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어떻게 하면 돈을 쓰지 않고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만의 방법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번째 노하우는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에서는 오로지 예적금을 통해 종잣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거에만 집중을 했던 거예요. 저는 원체 보수적이기도 하고 또 경제 공부도 너무 안 하고 또 경제 망난이었어서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돈을 모으는 단계에서는 이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적금만 오로지 저는 해서 1억 원이라는 돈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저와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은 펀드나 뭐 다른 것들, 주식 등등 다른 것들을 같이 병행을 했어요. 물론 이 방법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인 분들, 그리고 돈을 막 모으시는 분들은 분명 경제적인 눈이 아직은 트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하기보다는 종잣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 종잣돈을 가지고 나중에 총알을 한 방 빵야 발사할 수 있게 크게 종잣돈을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 친구들과 저를 비교해보면 제가 훨씬 더 빨리 종잣돈을 모았어요. 물론 이것은 제가 정말 짠순이스럽게 돈을 모았던 것도 있겠지만 주식 같은 거를 섣불리 투자하지 않았던 것도 노하우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다만 종잣돈이라 설정했던 돈의 반 정도 달성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투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종잣돈을 모았을 때 정말 이 돈을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투자 없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지금 시대에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는 보수적이고 경제적인 눈이 없고 망난이었기 때문에 종잣돈을 1억 원을 모으는 동안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게 장점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투자에 있어서는 이게 또 단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수적이고 경제적인 눈이 튀어있지 않아서 종잣돈 1억이라는 돈을 모았어도 바로 투자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만약 제가 그때 투자를 시작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모으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를 가끔은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종잣돈을 설정해놓고 그 돈의 50% 정도 달성했으면 투자 공부를 같이 병행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민키 언니가 어떻게 월급 120만 원으로 종잣돈 1억 원을 모았는지에 대해서 실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월급으로 120만 원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20만 원을 받고 또 편의점 알바,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야간 알바를 했고요. 일요일은 오전에 아이들 과외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휴식을 하고 월요일에 출근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월급 120만 원 하고 또 알바 수입 한 8, 9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여기서 월 4, 50만 원 정도는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는 저축, 선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월 150만 원 정도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뒤에 제가 이직을 했어요. 월급도 좀 상승해서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때는 편의점 알바를 하지 않고 제가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숍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커피숍 알바도 하면서 과외도 하나 병행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총 수입은 280만 원 정도였고요. 여기서 30만 원 정도 제가 지출, 핸드폰 값이라든지 뭐 데이트 비용 같은 걸 쓰고 나머지 250만 원을 저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5년간 총 1억 원이라는 돈을 모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돈 자랑을 하려고 찍은 영상이 아니에요. 그건 다 아시겠죠? 제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찍은 영상이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죠?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